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2021년도에 시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 증대가 큰 화두로서 제1우선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 고용 안정에 대한 지원금,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고용 안정과 유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 창출 장려금 제도는 각 부처별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이 지원금 제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8가지 종류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제도 8종 세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제도들이 종료된 것도 있고 예산이 소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진행을 못 하시는 제도도 있을 거지만 이 제도들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시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받지 못하셨더라도 내년도를 위해서 이 제도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잘 좀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가장 받기 편하시고 빨리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그래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제와 옆에 임시라고 써놨기 때문에 임시란 얘기는 올해 한 해만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작년에도 시행됐던 것들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불확실한 얘기고요. 당연하게 올해까지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좀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이 6개월 동안 지원한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추가로 6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9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갖다가 우리 사업장에서는 몇 명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에 고용 인원, 그래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고용 인원이 뭐 10명이 신고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년도 말에 100명이었다. 그러면 최대 30명까지밖에 실행이 안 되시고요. 3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그 고용 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으셔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채용하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시고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위한 사이트가 워크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 등록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입사를 하는 직원들한테 워크넷 선 등록하고 거기 가시면 확인서를 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 확인서를 좀 발급해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확실하게 이제 신고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수하시고 1년 이내거나 면제 받으신 분들도 이 대상이 되신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의하실 부분이 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근로자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채용된 분들입니다.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전이거나 이 기간 이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 지원금이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고용 계약 기간을 6개월 이상을 갖다가 계약을 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자가 되셔야지만 요 제도에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원씩 6개월이 더 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2021년 3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라고 또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월 1일 날 퇴사하고 5월 2일 날 입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 기간이 하루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 지원 대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월 1일 날 퇴사하신 분들은 6월 1일 날 그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셔야 1개월 정도의 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새로 직원을 채용하실 때 워크넷을 등록을 한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계약 기간을 6개월 이상 계약 기간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실업 기간이 한 달 이상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맞추시면 1인당 최소 600만 원, 길게는 96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시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되십니다. 다만 F2의 거주나 F5의 영주권자, F6의 결혼 이민자는 좀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이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지켜야 될 요건이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한 달 전이나 채용한 후에 6개월 동안에 공고사직 등 고용 조정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채용하시면 그 기간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원을 못 받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 하셨던 사업장들, 그 다음에 3개월 동일 사업주,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대표님하고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했다거나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님들한테 좀 잘 받으실 수 있고 좀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유튜브에 경영지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그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업로드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그 자료를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은 제가 뭐 임시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이번 달에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올해 만드는 제도고요. 이 고용 촉진 장려금은 이제 꾸준히 이 상태는 계속 지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용을 새로 하시게 되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1인당 60만 원씩 12달을 지원받습니다. 앞에 있었던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하는 프로세스였는데 요거는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시면 6개월 후에 신청하시고 또 6개월 후에 신청하시고 2번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제도고요.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 인원의 30%입니다. 전년도 말에 10분이 우리 회사에 지금 고용보험 신고된 인원이다 그러면 30%니까 3명 가능하시겠죠. 아까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100%였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도 앞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과 비슷한 똑같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이 먼저 하시거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뭐 중증 장애인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정이시거나 섬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의 실업 중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있으셔야 되겠죠. 1년 동안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 요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안 되시고요. 외국인 안 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은 1인 이상 뭐 중소 중견기업 다 가능하신데, 아까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 전 1개월, 고용 후 6개월이었지만 이 일반 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에 12개월 동안에 고용 조정이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구를 갖다가 채용하신다고 한다면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9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고용을 하시게 되신다면 이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 제외가 되는 사업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금 체불이나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 의무 미행하는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촉진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고용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은 중복 받으실 수는 없고요. 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받으실 건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을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가 시행이 끝나면서 한시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임시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1인당 75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해서 9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원수가 어떤 뭐 비례가 아니고요. 회사별로 딱 3명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딱 3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특별 고용, 특별 장려금까지 본다면 요 3명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특별 고용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그런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 요건 당연히 청년이기 때문에요. 청년을 갖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갔다가 뭐 최고 한 5년까지 본다고 쳐도 만 39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그 39세인 청년은 병역 그 의무서를 갖다가 그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 증빙 서류만 있으시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 장려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채용된 분들한테만 요 제도가 시행이 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셔야 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로 좀 인정 못 받는 분들이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한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촌인의 혈족 및 인척이고요. 외국인, 그 다음에 재학 중인 자들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재학 중인 자들 중에서 뭐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대학교 4학년에 되면 조기 취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 예정자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30시간 미만 근로자들 안 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원금, 이 고용지원금 자체는 중복 지급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제도는 활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기업의 요건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1명 이상만 고용이 되는 성장융합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고용 직원이 1명 이상만 되더라도 이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비 향락업 쪽에 좀 종사하시는 사업주님들, 그다음에 임금 체불,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좀 공시된 기업들, 중대재해에 발표된 기업들, 또 여러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을 만약에 채용하시게 된다면 이 제도를 갖다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채용될 거 아니시라면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냥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받으시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최대 2,700만 원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여러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제도가 가장 금액이 크죠. 근데 문제는 이게 5월 31일부로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이 제도가 마감됐기 때문에 나온 제도가 앞에 있었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활용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이 제도를 제가 넣어드린 이유는 이번 기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년도에 분명히 이 제도는 다시 활용할 겁니다. 그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서 여기를 놓았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1인당 월 75만 원씩 36개월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크죠.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 한 명 채용하시면 3년 동안 이 제도를 갖다가 계속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신청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한번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요 제도입니다. 근데 요 제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직원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36개월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장에 최초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가 시행이 된 다음에 36개월을 지원받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최초에 36개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새로운 청년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죠. 그러면 7월 달에 들어온 청년이 36개월을 받는 게 아니라 1월 달 친구가 36개월 받는 기간을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7월 달에 들어온 친구는 30개월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사업장에 3년을 지원하겠다라는 개념이지 인별로 3년씩 지원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최초에 청년을 갖다가 1월 달에 한 명 들어오고 2월 달에 3명 들어온다면 1월 달에 제도를 시행하지 마시고 2월 달에 제도를 시행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기간이 더 늘어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실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상담도 해드리고 업무 대행도 가능하니까 이런 거 같이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지원 인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년도 대비에 근로자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몇 명, 20년도에 몇 명, 21년도에 몇 명, 22년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갔느냐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요 방식도 사실상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계산해서 적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거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요건은 아까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하고 동일하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39세까지 인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준수하셔야 되고 4대 보험 가입돼 있어야 되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 채용 후 9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장려금은 최초 6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안에 신청했는데 이 3개월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그 청년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제외되는 거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사촌인의 혈족 미인척, 외국인, 재학 중인자,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자,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제도 나왔으니 정규직으로 쓰겠다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빼놨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청년도 안 됩니다. 고용지원금 쪽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그건 그 신규 채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요건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면 가능하신데요. 예외, 그러니까 5인이 안 되는 1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성장 유망업, 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벤처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은 1명 이상의 직원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좀 들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여지껏 혼자 일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들을 많이 주다 보니 이번에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이걸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고용장려금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제도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정부에다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 혼자서 운영하던 사업장은 지금 고용보험에 신고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안 돼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누군가 한 명을 채용을 해서 내가 고용보험증 가입된 사업장인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누구를 추가를 하니 지원금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명 이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최소 두 번째 직원부터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기로 다른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금들도 두 번째 직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하시고 뭐 지원이 안 되는 기업들은 뭐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그다음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들, 중대재해 기업, 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지원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청년 추가가 되게 많은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제도가 최고입니다. 이 제도가 금액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가장 이제 탁월한 거죠. 그러시면 올해는 근데 마감돼서 활용할 수가 없으시니까 내년도에 꼭 요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요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들을 좀 많이 채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혜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승인이라고 좀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는 제가 임시라고 써놓은 것들은 올해만 임시적으로 나오는 제도다. 그럼 올해 지나면 그 제도는 활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제가 가로에 승인이라고 넣어놓은 거는 직원을 채용해서 쓴 다음에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직원을 쓸 거니까 이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세요라고 먼저 선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센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고용센터에서는 승인을 내주면 그때부터 직원을 채용하셔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도 지금 최대 1,1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90만 원씩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제 단기간에 가장 파워풀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아까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한 3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받는 개념이지만 요 1,100만 40원 정도를 6개월 동안에 빨리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는 되게 좋으신 제도이긴 한데 이것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거의 소진을 되기 때문에 거의 1사분기나 2사분기 내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고요. 외주 업체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영등포 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뭐 200명, 그 다음에 뭐 인천 쪽에 뭐 300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인원을 배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인원이 차면 사업이 끝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요 일자리 사업 그 진행 업체들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고 그 업체에다가 나 이걸 좀 그 사업 계획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있느냐, TO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거를 갖고 다른 구나 다른 시에 있는 데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TO가 남아있는 지역에다가 사업 신청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다 마감됐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서베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돼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을 좀 잡아 놓으실 때 요 제도가 있으니 내년도에 그 우리 청년을 채용할 때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 제도고요. 여기 보면 디지털 일자리라는 명칭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IT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이 자금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IT 업무를 한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승인을 내주겠죠. 요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T라는 부분은 콘텐츠 기반이다.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록물을 정보화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 뭐 홈페이지 관리, SNS 관리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마디로 뭐 말하면 뭐 컴퓨터로 업무로 하는 일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 고용센터에다가 제출을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인데요. 요것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처럼 전년도 대비 인원이 증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피보험자 수하고 현재 피보험자 수하고 거기서 초과된 인원들한테 나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요것도 계산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상담 의뢰하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근로자, 청년 근로자의 조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하는 직원들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되고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냥 직원을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겠죠. 지금 지원금이 6개월 나오니까 물론 직원들을 이렇게 단기로 쓰라는 의미는 아니시고요.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하시다 보면 오래 할 친구인지 일시적으로 또 근무할 친구인지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짧게 계약을 하셔도 지원금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지원 제외는 앞에랑도 되게 비슷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천인의 혈족과 인척 안 되시고, 외국인 안 되고, 재학 중 이주 안 되지만, 졸업 예정자들은 가능하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청년들 안 되시고, 다른 지원금을 받는 친구들은 안 되십니다. 요것도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인데요. 한 명만 채용해도 가능한 업종이 성장 유망업, 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벤처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청년 창업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특이한 업종들은 대표님들이 아세요. 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지 뭐 이렇게 아시는데 성장 유망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고 내 사업장이 성장 유망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되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고용보험 사업자 관리번호라는 게 있고요. 그 관리번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나 회사명을 치시면 회사에 이제 분류 코드가 좀 나옵니다. 이 분류 코드 상으로 보면 성장 유망업이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유튜브 경영지원 플러스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서 성장 유망업을 검색하는 방법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힘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해당 사업장이 성장 유망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 제외되는 업종들도 뭐 소비 향락업, 인구를 체불하시는 기업,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 중대재해, 뭐 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앞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지금 예산이 소진되거나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온 게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나와서 하반기에 청년들을 갖다가 좀 고용을 하면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50세 이상들을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장년층에 대한 제도가 이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지금 승인 넣어놨죠. 승인 넣어놨다는 얘기는 고용센터에 먼저 사업 계획을 내고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요게 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에 신중년이 5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적합직무 50세 이상이 넘은
구직자들이 그 적합 직무, 그 고용노동부에서 한 80여 가지의 적합 직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직무를 지원하게 되면 장려금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합 직무는 그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좀 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술직도 뭐 엄청난 뭐 기술직도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적합 직무에 경영사무로 취업을 한다. 연구원이다. 정보통신 쪽에 관련된 기술자다. 의료보건업에 하시는 전문인들이다.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이다. 문화출판을 하는 분들이다. 영업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서비스에 들어가시는 관리직이다.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기술자다. 운전하는 기능직이신 분도 있으신 거고, 공학 관련된 기술자, 기계금속 전문가, 전기전자 기술자, 화학식품 뭐 연구원 기술자, 신직업 등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돼 있는데 좀 엄청 어려운 기술직은 아니에요. 아니고 요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관련된 자료를 좀 보셔가지고 우리 그 채용하시는 분이 그 직무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8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요. 960만 원인데요.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3달 근무하시고 3달 근무한 근거를 갖고 신청하시면 이 장려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50% 절반 정도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제 이 지원금을 신청할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 인원의 30%니까요. 전년도 말에 10분이시면 3명까지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청할 수가 있고,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3명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만 50세 이상의 중년이신 분한테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좀 하셔야 된다.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촌 이내 혈족 인척, 뭐 외국인 이게 되는데요. 고용 후에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자. 그 뜻은 뭡니까? 우리 회사는 정년이 60세인데 59세 직원을 채용하시는 거는 지금 2년 미만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58세까지 아니면 정년을 갖다가 더 좀 늘려놓으시던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인 이상 이런 제도는 없고요. 1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또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가지고 용어가 좀 어려워서 좀 특별한 또 사업장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 중소기업은 다 해당되십니다. 그냥 저희 중소기업은 다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소비 향락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기업, 중대재해기업, 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34세 이하, 39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은 50세 이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세일 여성 인턴 제도입니다. 근데 이 세일 여성 인턴 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제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이제 세일 여성,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나 외국에서 결혼 이민 온 여성이 일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일이 맞는지 적응할 수 있는 인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그 여성을 채용하고 싶지만 그 여성분이 어떤 그 품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 인턴 기간을 활용하는 동안에 인턴비를 지원해 줄게.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계속 고용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분들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 320만 원 그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월 80만 원씩 3개월 지원되고요. 그러면 24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달 근무하고 다음 달 신청, 한 달 근무하고 다음 달 신청해서 3달 지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턴이 종료된 후에
그 인턴분이 6개월 이상을 더 근무를 하시게 되면 기업에게 80만 원 추가 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320만 원 지원 받으시는 거고요. 인턴에게는 60만 원이 더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제도를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 인턴이 끝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아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선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도로 이어가지고 지원금을 좀 더 받으셔도 되겠죠.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아까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자금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승인이라고 올려드린 이유는 요것도 채용해가지고 인턴으로 쓴 다음에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인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서 다 인턴 제도 쓰고 있죠. 3개월 동안은 인턴이니까 급여의 70%만 주고 쓰겠다. 이렇게 쓰시는 인턴은 이 제도의 인턴하고는 아닙니다. 그 인턴은 아니고요. 그 세일 여성 인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직하신 분은 그 해당 관할 지역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데가 있으세요. 그 센터에다가 우리 사업장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인턴 여성을 좀 구하고 있으니 좋은 분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일하기 센터에 신청이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센터에 인턴들은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신청을 둘이 하셔가지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이 센터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좋은 인턴분이 있으니까 회사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회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채용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그때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먼저 인턴을 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턴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직 인턴을 채용하셨을 때 지원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당에 인원 제한은 없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7,777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찬다면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채용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 결혼 이민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근로자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일센터의 구직 등록을 필수로 진행한 여성들이겠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극빈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연계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턴 기간은 3개월인데요. 3개월에 이제 전일제 인턴, 일반 정직원들처럼 똑같이 일하는 전일제 인턴하고 중간중간 시간제 인턴이라 해가지고 제약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거기에 뭐 임금이 얼마 120%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또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시간제 인턴을 쓰게 될 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담 의뢰를 하시면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1인 이상 1000인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업체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업체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외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벤처 기업이나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업종, 시도별 강소 기업, 지역의 고용 우수 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기업 담당 취업 상담사 및 센터장이 인정하는 기업들은 요 제도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이 센터에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우리가 가능한지 또 아니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장은 소비 향락업에 있거나 근로자 파견업, 파견직 근로자, 영업성 근로자, 숙박음식업. 근데 숙박음식업인데요. 호텔이나 또 콘도 같은 것도 됩니다. 그다음에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사업장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이나 인척. 그다음에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있는 업체들이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 여성 인턴 제도 부분도 여성 인력을 채용하시려면 요거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이어서 활용을 하시면 회사에서는 저 지원금을 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그래서 금액은 지금 1,920만 원 정도 돼 있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크시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제 생각은 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받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큰 만큼 받기가 어려워서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으시기는 좀 조건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80만 원씩 2년 동안 24개월 동안 1,92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지금 여기 300인 미만 제조업 기준이라고 했듯이 300인 이상 더 큰 사업장들도 가능합니다.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소기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300인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더 큰 사업장들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건데요. 그건 1인당 40만 원씩 24개월에서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그 교대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시간만큼을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가지고 교대제를 도입을 하든지 근로시간 단축제, 뭐 주에 60시간을 일했는데 52시간으로 줄이니까 8시간의 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빈 공백에는 또 새로운 사람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인건비가 발생을 하니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또 일자리 순환제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누군가 대체해서 들어오게 되면 또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체하다 보면 이제 인력들이 추가로 고용이 되실 거잖아요. 그런 추가된 비용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거나 임금이 줄어든 거에 대한 보존을 해준 지원금을 해주는 게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인원 제한도 없어가지고 10명이 할 일을 이번에 좀 법정 근로시간 때문에 13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3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존을 받는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 도입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월 평균 그 제도 도입 이전의 인원수보다 한 명씩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사업장이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참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 매달 한 명씩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늘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장이시라고 한다면 제도에 대한 그 지원금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대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근로시간을 줄였다든지 그러면 뭐 출퇴근에 대한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일자리 순환제로 자리에 대한 비우거나 뭐 추가로 들어오는 시간들의 체크 방식은 전자적 방식이어야 인정을 받는다. 수기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수기로 하는 방법은 이제 센터에서 고용센터에서 인정했을 때만 인정이 되시고요.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수기로 만들어서 인정해달라고 보내면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틀을 좀 다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들이 있으시고 최저임금 미만 비상근 촉탁 여기 똑같이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정년까지 2만 미만인 자들은 요 제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제외 기업은 뭐 공공기관, 부동산업, 유흥업, 임금체불기업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그러니까 다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와 새로 신청하는 사업주가 밀접한 관계. 이 무슨 뜻입니까? 전 사업장은 남편 사업장, 이번 사업장은 아내 사업장. 둘이 밀접하죠. 이런 사업장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런 기회는 거의 없을 텐데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 등도 제도를 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대제가 도입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자리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 제도를 분명히 도입을 하셔야 될 일들인데 우리 지금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그렇게 현실성 있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그 2021년도 상반기 가장 많은 그 지원금을 활용받고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8종 세트를 좀 가져왔거든요. 우리 첫 번째가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용을 한다면 일반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채연 특별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청년 채용 있으시다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에서 놓친 사업들 중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3년 동안 2,700만 원 지원받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감됐습니다.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6개월 동안에 1,1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사업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층을 위해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50세 이상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이 신중년 적합직무는 해당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에 맞춰서 선승위를 받아서 지원을 받으시면 1인당 96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일 여성 인턴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여성 일하기 센터에 먼저 구인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인턴 여성분들은 구직 신청을 해야지만이 서로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제, 단축시간, 뭐 일자리 순환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내에 어떤 지원금 제도가 좀 적합한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좀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장려금 외에 또 별도의 그 지역별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또 지원금들이 별도로 좀 간간히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다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회사에 좀 적합한 장려금들, 지원금들을 좀 찾아가지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또 바쁜 일정 속에 어려우시면 또 업무 대행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받습니다라고 지금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장려금들을 갖다가 부정수급을 하시면 5배까지 부과받습니다. 만약에 900만 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정수급이었다면 900만 원에 5배니까 5945 4,500만 원을 좀 배상하셔야 되고요. 또 벌금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좀 많이 오시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힘드니 내가 아는 사람 잠깐 넣어서 장려금 좀 받으면 안 되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후의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죠. 그래서 이 장려금은 또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원 인원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정 수급을 하시면 누군가가 못 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그 제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지금 신규 인원을 채용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좀 핫한 장려금들을 모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재직 중인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장 유지하시기도 힘드신데 막 신규 채용만 일어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 잘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면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